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가 주주님들. 이 나무가가 XR 관련 테마로 주가가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제가 봤을 땐 차기 이 로봇 대장주로서 더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나무가는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이 갤럭시 S14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갤럭시 S14의 현황과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앞으로의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나무가가 차기 로봇 대장주로 빛날 암시, 이 기업 가치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주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같이 알아볼까요? 이 나무가는 갤럭시 S24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 S24 시리즈 중에 이 울트라 후면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출하량 옛날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네, 옛날 데이터를 보면 갤럭시 S24 이 출하량 3,500만 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치는 올해 3,600만 대, 아니다, 우리 삼성에서는 더 많이 팔릴 것 같다, 뭐 3,800만 대, 이렇게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옛날 데이터를 갖고 왔고요. 기존 삼성은 갤럭시 S24의 시리즈의 상반기 출하 목표를 네덜란드와 인도, 이 글로벌에서도 인기가 상당하여서 1,300만 대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것도 심지어 2월 달에 상향 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수치로 일어날지 우리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트라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갤럭시 S24 시리즈 많죠. S24 플러스 울트라 총 3종 시리즈가 있는데, 이 울트라 버전이 이 매출이 6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사람들한테 울트라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아이폰 15 프로 푸백도 제치고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라는 부분 보아서, 말이 꼬였는데, 라는 부분을 보아서 이 나무가가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실적으로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나무가의 실적, 우리가 올해는 굉장히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나무가와 좀 상관없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 이 SK 하이닉스의 이 HBM이 엔비디아의 선택을 받았지만, 이 삼성의 HBM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비디아 CEO가 삼성 HBM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고 기대도 굉장히 크다, 이 비번만 기업이다,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기업이다라고 내놓고 있어요. 이 HBM이 뭐냐, 또 이제 D램을 여러 개로 이렇게 수직으로 탁탁탁 연결을 해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업그레이드한 이제 제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하고 끊임없이 처리해야 하는 이 생성형 AI를 구동하려면 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이 AI 반도체 글로벌 1위 기업인 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가 현재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다음 단계로 이 로봇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고도로 발달한 이 AI가 이제 이 로봇에 인식이 돼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것처럼 이제 안드로이드가 현실화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반려동물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AI 혁명을 이끄는 이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이 AI 로봇용 이 칩셋 플랫폼을 선보이면서 이 로봇에 대해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나 이런 반려 로봇이 활성화가 되려면 방금 본 것처럼 기존 성능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능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시야를 볼 수 있는 이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가가 삼성전자 언급을 했고, 다음 시장은 우리가 로봇을 바라보겠다라고 언급한 만큼 기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번 CES 2024에서 이제 부회장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삼성전자 이 자체만의 로봇 플랫폼 갖고 우리도 로봇 시장 크게 뛰어들 거다라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카메라 모듈 기업인 나무가가 이 삼성, 아니, 로봇과 어떤 연관성이 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나무가는 2022년에 이 3D 센싱 모듈 개발 기업과 죄송합니다. 3D 센싱 모듈 개발 기업인 이 시그봇과 이 로봇용 3D 센싱 TOF 모듈 생산을 위한 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방금처럼 이 AI 발전과 그리고 비대면 수요 증가와 그리고 글로벌 1위 기업의 이 로봇에 대한 언급, 이 로봇 시장은 우리가 향후 더욱 커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그봇은 2022년에 CES 혁신상을 수상받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실내 소형 로봇, 그리고 무인 이동 로봇 등 다양한 용도의 로봇에 필요한 부품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D 센싱 카메라 모듈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보시는 것처럼 이 대상과의 거리를 판별하는 정밀 센서로 이 로봇의 눈을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야 앞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카메라 모듈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리는 거예요. 카메라 모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정교한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과 그리고 하드웨어 패키징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 가치 기술입니다. 현재 나무가는 이 TOF 기술 관련해서 고부가 가치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술력만 갖고 있냐? 아니죠.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양산까지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양산까지 가능한 기업이어서 나무가가 추후 이 XR뿐만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로봇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크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나무가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 기업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럼 차트 부분을 간략하게 볼게요. 현재 우리가 차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 16,000 부분이 지지라인이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는 후행성이고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제 예측도 틀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게 241선 보이시죠? 이 검은색 선이 241선인데 241선 안폭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241선, 이 15,000원 구간대가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만약에 이 15,000원 구간이 이탈리에 나오게 된다면 밑으로 이제 481선과 그리고 121선 장기 평선이 밑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밑에 지지 라인은 많고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 이탈하게 된다면 이 481선과 121선마저 지지를 받아주는지 우리가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평선들이 다시 수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서는 이제 이야기 드린 게 나무가 자체의 기업이 재료가 정말 좋아요. 로고 그리고 갤럭시 S24 이 카메라 이 스마트폰 시장이 개척되면서 AI를 탑재한 XR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가 정말 좋다 보니까 거래량을 죽이면서 주가를 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큰 힘을 받으려면 이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다가가려면 이제 가는 것보다 누군가 콱 밀어줬을 때 이제 힘을 받고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이 수급 자체의 힘은 굉장히 약하다. 하지만 수급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가가 어떤 흐름이 일어나가는지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평선이 수렴이 되는 만큼 어느 정도 모였다가 추후 재료와 함께 주가가 형성되는 이제 주가가 좀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이 61선 가정, 이 16,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부분만 잘 소화하게 된다. 왜냐? 이 구간의 매물대, 이 평선들이 닿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는 만큼 이제 16,000원 구간이 우리가 이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 라인 구간을 잘 돌파하면 다시 한번 더 이 물량을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다라고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평선은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전환이 끝났고 다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이평선 수렴 후에 추가적인 이 수급만 받게 된다 하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이 나무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고요. 이 앞으로 또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나무가에 대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